요 며칠 사이에 여론조사 참으로 희한하죠. 1.6% 차이가 13.1% 차이로 갑자기 둔갑을 해버리는 희한한 여론조사가 발표됐죠. 거기다가 이해찬이가 한마디 하니까 지지율이 막 널뛰어버립니다. 널을 띱니다. 막 춘향이 널뛰듯이 띱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건 열외로 치겠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믿죠? 저도 별로 안 믿는, 저는 항상 추세만 봅니다. 이 추세. 조작을 근거로 하고, 어차피 조작이니까 조작을 근거로 하고 추세만 봅니다. 추세만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이 추세 보는 방법도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추세를 예를 들어 5%나 10%의 가중치를 주는 법. 예를 들어 당구 칠 때 얼마 접고 친다. 뭐 골프 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접고 치는 것을 감안하고 하면 그런 대로 맞추긴 할 수 있는데, 요 며칠간의 여론조사는 그런 게 안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정말로 미쳐버리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게 원인이 어디 있냐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야 됩니다. 여론조사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6% 차이로 좁혀졌을 때 이해찬이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당의 상승세가 맞긴 하지만 하는 전제로 얘기했습니다. 한국당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 추세를 보면 맞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굉장히 상승세에 있습니다. 맞긴 하지만 민주당과 근접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요 말 한마디. 요 말 한마디 나오고 그 다음날 여론조사가 팍 바뀌어버렸습니다. 공교롭게 우연의 일치로 바뀐 게 아니죠. 그건 저도 압니다. 자, 봅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엊그제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민주당 지지율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이해찬 대표의 한마디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렇게 올랐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 나경원이는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사실 여론조사 기관과 원수를 질 수는 없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틀렸다, 조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지지율 엉망으로 나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나경원이로서는 여기까지가 최선의 답변입니다. 어떻게 1.6% 차이가 13.1% 차이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우선 이 지지율 조사할 때 설문이 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설문이 변경된 게 없어요. 그리고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 무선 전화 70%, 유선 20%, 자동 응답 혼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았습니다. 무선으로 전화 면접하는 거는, 직접 전화 거는 거는 10%, 그 다음에 AR에서 돌리는 거는 90%인데 그 중에 유선 20%, 무선 70%를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데 이렇게 늘뛰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장난쳤을까?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 회사 문 닫을 수도 있고 또 범법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못합니다. 잘 안 합니다. 여론조사 설문지 가지고 장난 많이 칩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자, 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 조작이라는 그런 의심은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샤이 보수 우파들이 여론조사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 끊어보죠. 그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늘 무너져도 여론조사 전화 오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이유 없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갑자기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과 격차가 좁혀지자 좌파 성향의 답변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즉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게요, 우선 여론조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60 넘었습니다. 60대입니다 하면 전화 끊어버리는 게 있죠. 그건 60대의 여론을 파악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기술적으로 이런 겁니다. 서울 지역의 60대의 전화 샘플링이 다 찼다. 서울 지역의 60대의 설문은 320명 하는데 321명째 걸릴 부분을 끊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때 상대가 전화 끊더라. 대답하려고 하니까 전화 끊어버리더라. 이럴 때는 그 샘플링에 걸려버린 겁니다. 즉 필요한 숫자만큼 다 여론조사 끝냈으니까 더 이상 조사 안 하는 겁니다. 60대 이상이라고 끊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 방금 이야기한 것을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아마 좌파들은 갑자기 좁혀지니까 지지율이 좁혀지니까 역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기술적으로 머리를 굴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이기는 법을 한번 같이 연구해 봅시다. 첫째, 여론조사를 회피하는 것. 여론조사 전화 오면 에이 그 쓸데없는 거 하고 끊어버리잖아요. 그걸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응답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답변하는 중간에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집계가 안 됩니다. 끝까지 응답해줘야 집계로 올라갑니다. 요거 하나는 어떤 경우든 지켜주십시오. 여론조사가 여론을 조작합니다. 이거 아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론조사가 여론을 조작한다. 이게 뭐냐면은, 야, 지금 민주당은 40%고 한국당은 20%네 하면은 사람들이 민주당 쪽으로 쏠립니다. 그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밴드웨건이 뭡니까? 서커스 같은 게 열릴 때 옛날에 밴드가 앞에서 문빠 하고 음악을 울리면 애들이 쫄쫄쫄쫄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론조사는. 그래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무조건 응답해야 됩니다. 끝까지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부하내동 잘합니다. 부하내동이 뭡니까? 남들 많이 하는 쪽으로 그냥 따라갑니다. 자기 생각은 묻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만 외톨이 될 수 있나? 나도 따라가자 하고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이 응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조건 응답하고 끝까지 응답하라. 이게 필승전략 1번입니다. 그리고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가지 팍 감이 잡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하루 만에 1.6%가 13.1%로 변화할 수 있다면 좌파 성향 응답자들의 거짓말 답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연령대, 거의 전 지역에서 수상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저는 이걸 늘 보잖아요. 보다 보면 늘은 아니지만 가끔 보잖아요. 자주 봅니다. 남들에 비해서는. 그렇다면 뭡니까? 좌파 성향 응답자들이 전략적인 거짓 답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지지 정당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집계에 잡힐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김경수, 드루킹 이런 애들처럼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큰일 나죠. 또는 선거기간 중에 제가 이런 방송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기간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돌리자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감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응답하실 때 20대로 또는 30대로 40대로 답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집계에 잡힐 확률이 높아지죠. 그쪽 세대들의 답변이 낮을 때 또는 그쪽 세대들의 이 답변이 다 안 찼을 경우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하는 답변이 채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50대, 60대, 특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응답률이 좋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 답변이 다 차버리거든요. 그리고 전화는 한 번 오면 두 번째는 같은 전화번호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답변해봤자 소용없는 답변을 하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20대다. 나는 30대다. 요 콕콕 누리는 거니까. 또는 40대다. 50대다. 이렇게 답변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표본 샘플링 할 때 지역별로 볼 때 가장 많은 응답자가 배치되는 곳이 어딜까요?
서울하고 경기입니다. 인구 비례하거든요. 인구 비례를 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를 비롯한 대도시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서울 안 살아도, 서울, 경기에 안 살아도 서울, 경기라고 답변하면은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자꾸 채택돼야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아마 좌파들은 이런 방식을 쓴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역별 이쪽에다 쓴 거 아닌가. 전라도 살면서 서울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택되죠. 전라도 인구가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는 인구 가지고 채택돼 버립니다. 인구 비례 할당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인구 비례는 할당하면 100개밖에 안 되는데 150번째 전화 받은 사람이 나는 경기도 산다고 답변하면 그게 채택대가 경기도로 집계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별은 여자들이 예를 들어 덜 받는다고 판단하면 꼭꼭 누르는 데는 여자로 해도 채택될 확률이 높죠. 아마 좌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좌파들이 이렇게 한다면 우파도 이렇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만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1.6%가 13.1% 차이로 바뀝니까? 납득이 안 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 외에는 좌파 애들이 이 방법 외에는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 방법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답변이 그 표본 집단 속에 들어가서 채택이 되려면 일단 나이는 20대에서 40대. 이건 아무리 봐도 그쪽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역은 서울, 경기라면 웬만하면 채택 다 되죠. 그렇게 해서 답변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좌파들이 그렇게 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이길 수 있는 법은 이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또 떠오르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